솔솔 부는 봄바람에 실려온 것은 꽃향기만이 아니었지요. 1970년대 거무튀튀한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던 그 시절, 우리네 산등성이에는 색색의 삐라가 꽃처럼 피어나곤 했습니다. 11살 철수에게 그것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새 공책과 연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물지도였답니다. 코가 훌쩍거리는 줄도 모르고 산을 누비던 철수의 아련하고도 쫄깃한 추억 보따리,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아련한 그때가 그리우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고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볕이 제법 따스하게 내려앉던 1970년대의 어느 끄트머리, 바람에서는 제법 향긋한 쑥 냄새와 냉이 내음이 섞여났지만 우리네 살림살이는 여전히 그 매서운 겨울의 한가운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토밭 고랑 사이로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검정 고무신을 직직 끌며 걸어가는 11살 꼬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콧물 자국이 마를 날 없던 덥석부리 까까머리 김철수랍니다. 철수의 깡마른 어깨 위에는 형의 형, 또 그 형이 쓰다가 물려준 낡디낡은 헝겊 책가방이 하나 매달려 있었는데 그 가방의 무게보다 철수의 발걸음과 마음이 100배는 더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고요? 가방 속을 달그락거리며 차지하고 있는 단 한 권뿐인 얄팍한 공책 때문이었지요. 그 공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면부터 뒷면까지, 아니 표지 안쪽 하얀 여백까지 까맣게 몽당 연필 글씨로 채워진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고무줄을 칭칭 감아 만든 딱딱한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연필을 꾹꾹 눌러 쓰기를 수십 번 이제는 누런 갱지종이가 헐어버려 이리저리 구멍이 숭숭 뚫릴 지경이었거든요. 침을 퇴퇴 발라 지우개 똥을 뭉쳐 구슬처럼 놀던 시절, 손가락 한마디보다 짧아진 몽당 연필 꼬투리에 모나미 볼펜 깍지를 억지로 끼워서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글씨를 쓰던 그 시절의 팍팍한 애환을 요즘 사람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건만 차마 어머니께 어무이, 나 새 공책 하나만 사주이소 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매캐한 호롱불 아래서 굽은 등으로 아버지의 해진 양말 뒤꿈치를 전구다마에 끼워 깁고 계시던 어머니의 둥근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짠해 보이던지요. 바늘귀를 꿰려 침침한 눈을 찡그리시며 애구구 내 팔자야. 봄이 오면 못하나 솥단지에 거미줄 치게 생겼구만. 아랫마을 김참판네는 이번에 누렁이 새끼를 낳았다던데 우리 집 닭상녀는 알도 안 낳고 볏짚만 축내니 원. 하고 길게 내쉬던 한숨소리가 철수의 귓가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엄마 나 공책값 10원만 하는 소리는 꿀꺽 혀끝에서 맴돌다 뱃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지요. 가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얄궂고 무서운 놈이어서 천방지축 뛰어놀아야 할 11살 어린아이의 마음마저 애어른처럼 훌쩍 철들게 만들어버리곤 했으니까요. 없는 살림에 보탬은 되지 못할 망정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철수는 그저 죄 없는 제 아래 십술만 꾹 깨물며 돌아누웠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했던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온 동네에 이상하고도 흉흉한 소문이 싹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귀 우물가에서 방망이질하며 빨래를 비틀어 짜던 점순네 아지매가 물동이를 이고 오다 말고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성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간밤에 뒷산 부엉이 바위 쪽에 뻘건 종이 쪼가리들이 밤하늘에서 비오듯이 쏟아졌단께요. 북망산 도깨비가 밤새곡을 할 노릇이여 아주. 그 빨갛고 파란 요상한 종이 쪼가리의 정체는 바로 삐라였습니다. 밤사이 이북에서 커다란 에드벌룬 같은 풍선에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보낸 이른바 불온선 전물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고 또 빨갱이 놈들이 수작을 부리는구만. 전쟁 나는 거 아니여?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콧물을 훌쩍이던 코올리게 아이들의 귀에는 전혀 다른 달콤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학교 운동장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매의 눈으로 학생들의 복장 불량과 안 씻은 목덜미대를 귀신같이 잡아내던 호랑이 주임 선생님이 구령대 단상 위로 쿵쿵 성큼성큼 올라가셨습니다. 마이크를 툭툭 치며 울려 퍼지는 호통 소리에 전교생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에헴. 자, 다들 앞으로 나란히. 주목. 어젯밤 우리 마을 뒷산 일대의 북괴의 불온 선전물, 즉 삐라가 다수 살포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철통 같은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불순하고 시뻘건 종이 쪼가리들이야. 산에서 놀다가 발견하는 즉시 손대지 말고 파출소나 학교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함부로 주워서 읽거나 딱지 접어치고 놀거나 집에 숨기는 놈은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선생님의 불호령에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주임 선생님의 굵은 몽둥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한마디는 그 서늘한 공포를 단숨에 뜨거운 환희와 열광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 반공 정신을 투철히 하는 의미로다가 가장 많은 삐라를 수거해 오는 반과 학생에게는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친필 표창장과 함께 최고급 학용품 세트, 즉 빳빳하고 윤이 나는 새 공책 10권과 깎지 않은 새 연필 한 타스를 포상으로 하사하시겠단다. 다들 알겠나? 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아래 끄트머리에 구부정하게 서 있던 철수의 두 눈에 번쩍 하고 100만 볼트짜리 번개가 내리친 것은 말입니다. 무섭고 꺼림칙하기만 하던 북한군의 시뻘건 삐라가 순식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 가득한 선물 보따리로 둔갑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새 공책 10권, 새 연필이 무려 한 타스. 철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구멍난 똥색 갱지 공책에 지우개질을 하느라 종이를 찢어먹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깊은 밤 호롱불 아래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땅 꺼지는 한숨 소리를 듣지 않고도 당당하게 하얀 새 공책을 쫙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벅차게 쿵쾅거리며 차올랐습니다. 어른들에게 삐라는 국가의 위기이자 쳐다보기도 싫은 무시무시한 이념의 찌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11살 소년 김철수에게 그것은 간절히 원하던 학용품으로 단박에 교환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황금 티켓이자 척박한 가난의 땅에 피어난 눈부신 꽃과도 같았습니다. 철수의 자그마한 때 낀 두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학교가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뒷산으로 달려가 그 붉은 보물들을 싹쓸이해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배꼽 잡는 웃음 없이는 넘길 수 없는 철수와 동네 꼬마들의 기상천외한 삐라 수거 대작전이 비로소 그 웅장하고도 구수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뒤에도 6학년 3반 교실은 마치 꿀밤을 맞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렸습니다. 낡은 풍금 옆에 선 코수염 담임 선생님, 일명 독사 선생님의 매서운 눈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 올라갔지요. 선생님은 출석부로 낡은 나무 교탁을 탕탕 치며 분필 가루와 뽀얀 먼지를 한꺼번에 펄럭 일으켰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조용히 안 해? 방금 운동장에서 주임 선생님 말씀 다 귓등으로 들었지? 북괴군이 뿌린 삐라는 말이다. 그 시뻘건 잉크에 지독한 독이 묻어 있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고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에 뾰족한 도깨비 뿔이 돋아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건이야. 알겠어? 선생님의 어마무시한 협박의 맨 앞자리에서 콧물을 찔끔 훌쩍이던 맹구는 지레 겁을 먹고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철수의 귀에는 그런 으스스한 협박 따위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철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빳빳한 새 공책 10권과 깎지 않은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는 샛노란 새 연필 한 타스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몽당 연필을 하도 침발라 쓰느라 까맣게 물이 든 자신의 뭉툭하고 때 낀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손가락 좀 썩으면 어때? 어차피 연필 똥 때문에 맨날 까만데. 새 공책만 받을 수 있다면 북망산 도깨비 할애비가 와도 삐라를 몽땅 쓸어 담고 말 테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교실 안을 쓱 둘러보던 철수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는 책만 펴면 침을 한 바가지 흘리며 졸던 동네 골목대장, 덩치 산만한 떡대 영식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었거든요. 영식이는 공부에는 아주 담을 높게 쌓은 녀석이었지만 딱지치기와 구슬치기,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코울리게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삥 뜯어 읍내 전방에서 눈깔 사탕을 사먹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영식이가 씩 웃으며 짝꿍의 옆구리를 푹 찌르는 굵직한 목소리가 철수의 쫑긋한 귀에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지요. 야, 저거 다 주워서 읍내 고물상이나 엿장수 아재한테 몰래 갖다 주면 엿이 도대체 몇 가락이냐? 오늘 뒷산 삐라통은 이 몸이 다 접수한다. 내 앞길 막는 놈들은 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엉.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제일 까는 날쌘돌이도 아니고 주먹이 무쇠처럼 센 것도 아닌 깡마른 철수에게 덩치 영식이는 그야말로 산중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삐라는 뒷산 나무 위 험한 바위 틈 찔레꽃 가시덤불 속에 꽁꽁 숨어 있을 텐데 찢어지거나 구겨진 것은 무효라는 선생님의 엄격한 조건까지 떡하니 붙어 있었지요. 반드시 글씨가 다 보이고 찢어지지 않은 아주 온전한 모양의 삐라만 숫자로 쳐준다. 알겠나? 독사 선생님의 확인 사살에 철수의 마른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만 갔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지루한 산수 시간도 국어 시간도 철수에게는 그저 팔이 윙윙거리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하얀 분필 숫자들은 모조리 삐라의 장수로 둔갑해 보였고 교과서의 까만 글씨들은 몽땅 붉은색 선전문구로 보일 지경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뒷산 부엉이 바위 쪽을 힐끔거릴 때마다 철수의 심장은 마치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쿵쾅 요동쳤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다 주워버리면 어떡하지? 산토끼들이 갉아먹으면 어쩌지? 어젯밤 똥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리면 안 되는데. 오만 가지 잔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교 종이 땡땡땡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부정한 허리로 꾸물꾸물 가방을 챙기던 아이들이 오늘따라 마치 대포알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요. 자, 오늘 방과 후 청소 당번은.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무섭게 덩치 영식이를 필두로 한 사내 녀석들이 뒷문으로 우르르 벌떼처럼 몰려나갔습니다. 야, 뛰지 마. 이놈의 자식들. 청소 안 해? 선생님의 불같은 호통도 오늘만큼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철수 역시 낡디 낡은 헝겊 가방을 가슴팍에 꽉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해진 고무신 밑창이 닳아 없어질 듯 잽싸게 학교 뒷구멍 개구멍을 쏜살같이 통과하는 철수의 꽁무니 뒤로 뽀얀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었답니다. 철수야, 같이 가. 나 좀 데리고 가.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단짝이자 동네에서 제일 까는 겁쟁이 코올리게 만수였지요. 만수는 떼국물 흐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헐레벌떡 뛰어오며 철수의 소매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헥헥. 철수야, 진짜 그 으스스한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갈 기가. 거긴 밤마다 저승사자가 출몰한다고 우리 윗방 할머니가 그랬단 말여. 삐라 줍다가 산신령 호랭이한테 콱 물려가면 웃잘났고 그래. 만수의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에 철수는 가쁜 숨을 고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이 쫄보 바보야. 호랑이가 밥 먹여주냐? 내 똥색 공책 꼬라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튀어나와? 오늘 그 삐라 다 못 주우면 난 영영 저 몽당 연필에 구멍난 갱지 쪼가리만 써야 한단 말이다. 넌 그냥 내 작전대로만 딱 붙어 따라와. 내가 1등해서 새 공책 받으면 내가 제일 환장하는 뽀빠이 과자 한 봉지 쏜다. 어때? 그놈의 뽀빠이 과자가 무엇인지 만수의 마구 흔들리던 동공의 순간 작지만 아주 강력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동무든 삐라의 공포도 달콤하고 바삭한 별사탕의 유혹 앞에서는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네 가난하고 순박했던 시절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지요. 진짜지. 그 안에 든 별사탕은 내가 다 묵을 기다. 약속했다. 그래, 사나이 대 사나이 약속. 자, 그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영식이나 다른 바보들은 보나 마나 뻔하게 산뿌리로 곧장 뛰어 올라갔을 거야. 하지만 진짜 삐라 노다지는 그런 흔한 곳에 없어.
바람의 길을 보라고. 어젯밤 똥바람이 어디로 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은 딱 하나야. 철수는 마치 삼국지의 제갈 공명이라도 된 양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쓱쓱 진지하게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두 코울리게 소년의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작전, 황금 산등성이 삐라 탈환 대작전의 서막이 마침내 구수하게 올랐습니다. 학교 뒤편 퀴퀴한 걸음 냄새와 달큰한 찔레꽃 향기가 묘하게 섞여 나는 동네 어귀공터. 철수와 만수는 남들 눈을 피해 후미진 담벼락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는 봄볕이 두 아이의 땀 맺힌 까까머리 위로 노르스름하게 내려앉았지요. 철수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몽당 연필 대신 부러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푹신한 흙바닥을 도화지 삼아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수야. 내 말 잘 들어라이. 어젯밤에 똥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세게 불었잖아. 우리 집 부엌문 짝이 밤새도록 덜컹거렸단께. 그럼 그 이북놈들 커다란 에드벌룬 풍선이 어디서 터졌겠냐? 바람을 타고 쭉 밀려오다가 바로 저기 뒷산 능선 끄트머리에 솟아있는 부엉이 바위 쪽에 꽝 부딪혀서 터졌을 거구만. 철수의 나뭇가지가 흙바닥에 커다란 XX자를 팍 그렸습니다. 부엉이 바위. 그 으스스한 이름을 듣자마자 만수의 떼국물 흐르는 하얀 얼굴이 단박에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히히. 부엉이 바위. 거긴 찔레나무 가시덤불이 꽉 들어차서 뱀도 득실거리고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뼈도 못 추리는 험한 곳 아니여. 게다가 밤마다 귀신새가 우욱 우욱 울어대서 동네 어른들도 재수 없다고 얼씬도 하지 말라 했는데 만수는 마치 벌써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며 철수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으이구, 이 답답한 겁쟁이 쫄보야. 철수는 만수의 때 낀 손을 탁 쳐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로 가야 하는 거요. 대가리를 좀 살살 굴려봐라. 덩치 산만한 영식이나 읍내 나가는 뺀질이 중학생 형아들이 미쳤다고 그 따가운 가시덤불 뚫고 거기까지 땀 뻘뻘 흘리며 기어 올라가겠냐? 개들은 보나 마나 죄다 평평하고 걷기 좋은 약수터 쪽이나 양지바른 무덤가 주변만 빙빙 돌면서 애먼 땅만 파고 있을 거란 말이지. 원래 남들이 무서워서 안 가는 깊은 곳에 진짜 배기 노다지가 꽁꽁 숨어있는 법이요. 빳빳하고 색깔도 하나 안 바른 최고급 비단결 같은 삐라들이 그 바위 틈에 소복하게 눈처럼 쌓여있을 거라니까. 철수의 눈동자가 마치 읍내 금방 진열장에 놓인 번쩍이는 18K 금반지라도 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실 철수라고 그 무시무시한 부엉이 바위가 안 무서운 건 아니었지요. 작년 늦가을 도토리 좀 주워보겠다고 호기롭게 기어 올라갔다가 뾰족한 돌부리에 무릎팍이 다 깨지고 유일한 외출복인 똥색 골된 바지 엉덩이에 주먹만 한 구멍이 나서 어머니께 아궁이 부직갱이로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던 아주 쓰라린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철수의 두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산귀신이나 독사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빳빳한 하얀 속지를 자랑하는 새 공책 10권과 달콤한 나무 냄새가 폴폴 나는 샛노란 새 연필 한 타스가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만수, 넌 딴소리 말고 입 꾹 다물고 내 엉덩이만 졸졸 따라와. 내가 앞장서서 가시덤불 다 쳐내고 길 터줄 테니까. 삐라 한 보따리 꽉 채워주우면 내 특별히 인심 팍팍 써서 절반 뚝 떼서 넣어줄게. 그걸로 파출소 박순경 아재한테 뛰어가서 연필로 바꿔달라고 혀. 아까 약속한 뽀빠이 과자 그 안에 든 달달한 별사탕도 잊지 않았지? 별사탕. 만수의 동공이 다시 한번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 코올리게에게 뽀빠이 과자, 그것도 입안에서 살살 녹는 새하얀 별사탕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어떤 이념의 장벽이나 귀신의 공포도 단숨에 사르르 녹여버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마법 주문과도 같았지요. 좋아.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안 그냐. 만수는 더러운 소매 끝으로 훌쩍이는 콧물을 쓱 닦아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소녀는 퇴퇴 손바닥에 침을 뱉어 마주치며 이른바 끈끈한 피의 결맹을 맺었습니다.
흙바닥에 그려진 삐뚤빼뚤한 비밀 지도는 두 사람의 검정 고무신 발길질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지워졌지만 그들의 작은 가슴 속에는 이미 황금 산등성이를 향한 완벽한 보물 지도가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자. 새 공책 10권과 뽀빠이를 향해 돌격 앞으로. 철수와 만수는 둘도 없는 전 재산인 낡은 헝겊 책가방을 근처 커다란 미루나무 밑동 썩은 구멍에 쑤셔 박아 단단히 숨겨두고는 본격적으로 뒷산 오솔길을 향해 다람쥐처럼 쪼르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칭얼거렸을 험한 산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두 녀석의 발걸음은 마치 엉덩이에 로켓이라도 단 듯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연분홍 진달래꽃들이 마치 두 꼬마 영웅의 위대한 출정을 응원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산 중턱쯤 숨을 헐떡이며 올랐을 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우렁차고 험악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발목을 턱 잡았습니다. 야, 이 군뱅이 같은 새끼들아. 빨랑빨랑 안 움직여? 거긴 내 구역이여. 반듯한 건 내가 다 찜했으니까 싹 다 비켜. 쩌렁쩌렁 산울림을 만들어내는 그 거친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나 마나 우리들의 영원한 왼수 덩치 영식이었습니다. 영식이는 벌써 코올리게 똘마니들을 서너시나 데리고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 온 산을 멧돼지처럼 휘젓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쉿 하고 재빨리 만수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 뒤로 납작 엎드려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팍에서 심장이 마치 널뛰기 하듯 쿵쾅거렸습니다. 봤지? 내 말이 딱 맞잖아. 저 덩치만 크고 무식한 놈들은 지금 삐라찾기 편한 평평한 약수터 쪽으로 싹 다 빠지고 있어. 우린 딱 이 틈을 타서 아무도 모르는 부엉이 바위 샛길로 빠지는 거요. 알았지? 발소리 죽이고 허리 푹 숙여. 철수는 마치 적진 한가운데에 몰래 침투하는 용감한 특공대장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만수는 겁에 질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이며 철수의 낡아빠진 난닝구 자락을 마치 유일한 생명줄인 양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지요. 바스락거리는 마른 참나무 낙엽 밟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그야말로 숨막히는 산행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찔레꽃 가시덤불에 여린 종아리가 긁혀 벌건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툭 튀어나온 굵은 소나무 뿌리에 걸려 코를 쾅 박아도 철수는 아픈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로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아니 구멍난 똥색 갱지공책에서 폼나게 벗어나고자 하는 11살 꼬마 소년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사투였으니까요. 이윽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며 산등성이에 붉고 아련한 노을이 스멀스멀 번지기 시작할 무렵 가쁜 숨을 몰아쉬던 두 소년의 눈앞에 드디어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암벽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벌벌 떤다는 전설의 부엉이 바위가 그 웅장하고도 음산한 자태를 떡하니 드러낸 것입니다. 과연 그 험악한 바위 틈엔 철수의 간절한 기대대로 빳빳한 삐라 노다지가 얌전히 숨겨져 있었을까요? 두 코올리게 꼬마 영웅의 가슴 쫄깃하고 땀내 나는 모험은 이제 막 진짜배기 첫 발을 아슬아슬하게 내디뎠습니다. 깎아지른 듯 웅장하게 솟아오른 뒷산의 명물, 아니 마을 꼬마들에게는 공포의 대명사인 부엉이 바위 밑에 다다르장 방금 전까지 다람쥐처럼 날래던 철수와 만수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딱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꼴깍 넘어가려는 해걸음 탓인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집채만 한 바위가 드리운 시커먼 그림자가 마치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산짐승처럼 두 꼬마를 훅 집어삼킬 듯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름값을 하느라 그러는지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바위 틈을 스칠 때마다 우웅 마이너스 하는 기괴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전설 고향에 나오는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고픈 산도깨비가 침을 삼키는 소리 같기도 한 것이 듣기만 해도 오장육부가 다 쪼그라드는 듯 했지요. 저 철수야. 나봐 바지에 찔끔 지린 것 같아. 만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철수의 낡아빠진 난닝구 자락을 꽉 움켜쥐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던 만수의 얼굴은 이제 갓 쪄낸 밀가루 찐빵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동네 평상에 모여 앉아 콩을 고르시던 할머니들이 쌈배추에 된장을 푹 찍어 드시며 해주시던 무시무시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기 부엉이 바위 밑동에는 6.25 난리통에 총 맞고 죽은 인민군 아재가 묻혀있단께. 밤마다 고향 가고 싶어서 시뻘건 피를 토하며 우는데 재수없게 눈이라도 마주치면 홀랑 잡아먹힌다 안카나?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자 만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철수라고 속이 편했을까요? 겉으로는 에라이 이 쫄보 자식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썰어야지. 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사실 철수의 후들거리는 다리 밑에서도 검정 고무신 두 짝이 딱딱딱 부딪히며 요란한 탭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뒤돌아 냅다 집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어머니가 가마솥 바닥을 박박 긁어 끓여주신 구수한 누룽지 한 사발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세차게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자 몽당 연필똥으로 새까맣게 얼룩진 구멍이 숭숭 뚫린 자신의 똥색 갱지 공책이 귀신 얼굴보다 더 무섭게 떠올랐습니다. 귀신한테 홀려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기필코 그 빳빳하고 하얀 새 공책 첫 장에 내 이름 석 자번듯하게 쓰고 죽을란다. 가난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지독해서 11살 소년의 마음속에 귀신에 대한 공포보다 새 학용품을 향한 처절한 욕망을 더 크게 불타오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수 너 잘 들어. 인민군 귀신이 나오면 내가 이 몽당 연필로 이맛박을 확 찔러버릴 테니까 넌 내 등딱지에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바위 틈만 살펴. 삐라만 싹 주워가면 우린 내일부터 부자여 부자. 별사탕 든 뽀빠이 과자 산더미처럼 먹을 수 있다니까. 별사탕이라는 마법의 단어의 만수는 훌쩍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꼬마는 바짝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마치 적진에 잠입하는 특공대원처럼 바위에 거칠고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버려 뺀질뺀질해진 검정 고무신은 자꾸만 미끄러졌고 삐죽 튀어나온 마른 책넝쿨과 찔레꽃 가시가 아이들의 종아리를 핥히어 벌건 생채기를 냈습니다. 손톱 밑에는 새까만 흙대가 빈틈없이 파고들었지요. 가끔씩 발을 잘못 디뎌 주먹만 한 돌멩이가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면 두 아이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하. 철수야 없는 것 같아. 바람에 다 날아갔나 벼. 그냥 내려가자 응? 해는 이제 완전히 산등성이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잿빛 어둠이 스멀스멀 부엉이 바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북괴군이 뿌렸다는 그 시뻘건 종이 쪼가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고생만 지질이 하고 이대로 빈손으로 내려가면 읍내 고물상 옆구리나 쑤시고 다녔을 덩치 영식이 놈한테 평생 놀림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내일 당장 학교에 가면 독사 선생님의 불호령과 몽둥이 찜질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철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절망의 한숨이 푹 새어나왔습니다. 역시 쥐구멍에 벼뜰 날 따위는 없는 건가. 난 평생 구멍난 공책만 써야 하는 팔자인가 벼. 철수가 체념하며 털썩 주저앉아 고무신에 들어간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바위 한가운데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을 법한 깊숙하고 후미진 틈바구니 사이로 무언가가 철수의 시야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바람이 휑 하고 불어 마른 억새풀 무더기가 옆으로 휙 누운 순간 칙칙한 흙빛과 잿빛뿐인 산빛 아래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낯설고 강렬한 색채가 번쩍하고 철수의 망막을 때린 것입니다. 만수야. 저거. 철수는 말 더듬이가 된 것처럼 손가락을 들어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침침한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것. 시뻘건 잉크색과 형들 옷고름처럼 시퍼런 색깔이 묘하게 섞여 있는 빳빳하고 매끄러운 재질의 종이 모서리. 산토끼의 똥도 아니고 말라비틀어진 솔방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임 선생님이 마이크를 부서져라 두드리며 묘사했던 바로 그 불온선 전물, 즉 하늘에서 떨어진 보물 삐라였습니다. 삐라다. 진짜 삐라가 여기 숨어 있었어. 만세.
순간 부엉이 바위의 스산한 귀곡성도 가시에 찔린 종아리의 쓰라림도 눈 녹듯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철수와 만수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마치 굶주린 승냥이처럼 시퍼렇게, 아니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타올랐습니다. 드디어 전설의 보물 상자를 찾아낸 꼬마 해적들처럼 두 녀석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친 듯이 그 바위 틈을 향해 네 발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봤다. 아니, 삐라봤다. 가파른 바위 틈을 향해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올라간 철수와 만수의 입에서 동시에 찢어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무릎이 까져 벌건 피가 맺히고 낡은 고무신이 홀라당 벗겨져 까만 맨발이 드러났지만 그런 것 따위는 지금 두 꼬마에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지요. 철수의 심장은 마치 동네 방앗간의 오래된 발동기처럼 쿵덕쿵덕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억센 가시덤불을 거친 손으로 헤집고 들어간 그 좁고 어두컴컴한 바위틈 사이로 마침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붉고 푸른 종이 쪼가리가 다소곳이 숨죽여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야, 좀에 비켜봐라. 내가 먼저 끄집어낼 기다. 철수는 혹여나 심술궂은 산바람이 불어 그 귀한 보물을 휙 날려버릴세라 콧김마저 죽인 채 조심스럽게 두 손을 뻗었습니다. 까맣게 때가 낀 철수의 작은 손끝에 마침내 그 종이가 닿는 순간 철수는 온몸에 짜릿한 번개가 통하는 것을 느꼈지요. 아, 그것은 철수가 평소에 쓰던 지우개질 한 번에 구멍이 숭숭 뚫리다 못해 너덜너덜해지던 똥색 갱지와는 차원이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파리가 낙상할 만큼 매끄럽고 빳빳하며 심지어 들기름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윤기마저 좔좔 흐르는 최고급 종이. 이북놈들은 대체 무슨 돈이 그리 썩어나서 이런 비단결 같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찍어 밤하늘에 흩뿌려대는 것인지 어린 철수의 좁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번쩍거리는 삐라가 곧 빳빳한 새 공책이요, 샛노란 새 연필이라는 사실만큼은 명약관화하게 가슴에 와닿았지요. 우와, 철수야, 색깔 죽인다. 완전 우리 읍내 삼류극장 간판보다 더 뻘겋고 파랗테이. 만수도 옆에서 침을 꼴깍 삼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헤헤, 이것 봐라. 종이질이 아주 끝내준다 아이가. 이 귀한 걸 손에 넣었으니 인자 우리도 새 공책 부자다. 독사 선생님한테 이거 딱 내밀면 최고급 학용품 세트의 표창장은 따놓은 당상이지. 철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조심조심 마치 깨지기 쉬운 외할머니의 귀한 조선백자를 다루듯 그 삐라를 바위 틈에서 살살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보물을 쥔 기쁨에 취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려던 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엄동설한 동치미 국물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깥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삐라의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 철수의 심장이 저 밑바닥 깊은 우물 속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애지중지 꺼내든 그 찬란한 삐라는 온전한 네모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 정확히 대각선으로 쫙 무참하게 찢겨 나가버린 반쪽짜리 불량품이었던 것입니다. 시뻘건 글씨로 위대한 까지만 큼지막하게 적혀있고 뒷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마치 꼬리 잘린 도마뱀 같은 흉측한 물꼬리였지요. 어쩌면 밤사이 거센 똥바람에 휩쓸려 날아오다 뾰족한 소나무 가지에 걸려 찢어진 것일지도, 아니면 배고픈 산토끼가 먹을 건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질겨서 퇴뱉어버린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철수야, 이거 와이라노? 반쪽이 날아가 삐네? 만수가 찢어진 단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보처럼 눈을 껌뻑였습니다. 아, 안 돼. 이럴 순 없다. 철수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 시간 출석부로 낡은 교탁을 탕탕 치며 불호령을 내리던 코수염 독사 선생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반드시 글씨가 다 보이고 찢어지지 않은 아주 온전한 모양의 삐라만 숫자로 쳐준다. 반쪽짜리나 개똥 묻은 거 주워오는 놈들은 엎드려 뻗쳐 몽둥이 찜질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놈의 빌어먹을 온전한 모양. 가난한 놈은 목숨 걸고 보물을 주워도 꼭 이렇게 반쪽짜리만 줍는다는 말입니까?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이제야 간신히 구멍난 똥색 공책 신세를 면하나 싶었는데 철수의 눈앞이 다시금 캄캄해졌습니다. 허탈감에 다리 힘이 쫙 풀린 철수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철수야, 웃자노. 이거 내 침 팍팍 발라서 붙이면 안 되나? 아니면 우리 어무이 풀 쓰는 거 몰래 훔쳐와서 척 붙여볼까? 만수가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해대며 허공에 대고 찢어진 삐라 조각을 맞추는 신용을 했습니다. 야, 이 빙충아. 찢어진 반쪽이 아예 짝이 없는데 밥풀로 우째 붙이노. 아오, 내 팔자야. 지질이 복도 없는 내 팔자야. 산신령님도 무심하시지, 주실 거면 온전한 걸 주시지, 이게 뭡니까 가요. 철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애꿎은 흙바닥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통곡 아닌 억울한 통곡을 했습니다. 내 사마 무서운데도 여기까지 따라왔구만. 와, 내한테 성질이고. 어무이 보고 싶다. 겁쟁이 만수가 덩달아 울먹거리자 철수도 이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가난이 죄지 어리숙한 만수가 무슨 죄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대장인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터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놀이 부엉이 바위 위로 쓸쓸하고도 차갑게 덮여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 발굴의 기쁨은 그토록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고 남은 것은 까져서 쓰라린 무릎팍과 찢어진 반쪽짜리 종이 쪼가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서글픈 가난의 무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찢어진 놈이 바람에 날려왔다면 분명 어딘가에 온전한 놈도 숨어 있을 테니까요. 만수야, 일어나라. 여기서 청승 떨 시간이 없다. 이 부엉이 바위 주변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기필코 온전한 놈을 찾아내고야 말 기다. 철수는 흙 묻은 바지춤을 툴툴 털고 일어나며 다시 한번 전의를 활활 불태웠습니다.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쓰디쓴 좌절로 끝났지만 두 꼬마 녀석의 짠내나는 삐라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스산한 산속 어딘가에 철수를 구원해줄 눈부시게 완벽한 삐라가 숨어있기는 한 걸까요? 반쪽짜리 삐라의 쓰라린 상처를 뒤로하고 철수와 만수는 터덜터덜 험한 산비탈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륵 만수의 홀쭉한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해는 이미 서산 뉘엿뉘엿 넘어가고 온 산에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니 어린 녀석들이 배가 고플 만도 했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백가죽은 등짝에 딱 들러붙게 생겼는데 삐라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무이가 끓여준 실에 기국 묻고 잡다. 만수가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리는 찰나였습니다. 저 앞쪽 비탈진 참나무 숲에서 바스락바스락 쿵쿵 꼭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굵은 칡뿌리를 캐먹으며 내려오는 듯한 요란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힉, 저 철수야. 호랭이 아녀. 아까 그 인민군 귀신이 변신한 거 아녀. 만수가 사시나무 떨듯 철수의 마른 등짝 뒤로 찰싹 달라붙어 숨었습니다. 하지만 수풀을 거칠게 헤치고 나타난 짐승의 정체는 산중 호랑이보다 100배는 더 무섭고 얄미운 동네 골목대장 덩치 영식이었습니다. 야, 이 군뱅이 똥구멍 같은 새끼들아. 니들 여태 여기서 뭐하냐? 쥐새끼 모양으로 땅이나 파고 자빠졌어? 영식이는 땀범벅이 된 커다란 보름달 같은 얼굴에 거만한 웃음을 띠고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그 뒤로는 영식이의 똘마니 녀석들 셋이 콧물을 훌쩍이며 으스대는 폼으로 서 있었지요. 그런데 철수의 두 눈을 번쩍, 아니 왕방울만 하게 뜨이게 만든 것은 영식이의 얄미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영식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치켜든, 안이 터질 듯이 빵빵해진 그의 시커먼 교복 바지 주머니와 무쇠 같은 두 손에 한 움큼 움켜진 물건이었지요. 저거. 철수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영식이의 두툼한 손에는 방금 전 철수가 바위 틈에서 발견했던 그 시뻘겋고 시퍼런 종이, 그것도 귀퉁이 하나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은 아주 빳빳하고 온전한 삐라가 무려 수십 장이나 다발로 들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읍내 수협 은행장이 갓 찍어낸 새 지폐 다발을 흔드는 것처럼 영식이는 그 화려하고 매끄러운 삐라들을 철수의 코앞에서 찰찰찰 흔들어댔습니다.
그 종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철수의 귓가에는 마치 비단옷 자락 스치는 소리처럼 황홀하면서도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헤헤헤. 봤냐? 이 몸께서 저 아래 양지바른 무덤과 옆 옹달샘에서 싹 다 쓸어 담으셨다 이 말씀이야. 밤새 불어닥친 똥바람이 그쪽으로 아주 싹 다 몰아다 놨더라고. 니들같이 대가리 나쁘고 굼뜬 놈들이 이 험한 가시덤불에서 피 철철 흘리며 헛고생할 때 난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노다지를 캤지. 아 뿔싸. 철수의 제갈 공명 뺨치던 황금 산등성이 바람의 길추리가 보기 좋게 빗나간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란 놈은 참으로 얄궂게도 험한 바위 틈이 아니라 걷기 편한 무덤과 평지의 이북의 보물들을 곱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놈은 머리를 쥐어짜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어도 안 되는데 부잣집 장손으로 태어나 맨날 입에 눈깔 사탕이나 물고 다니는 덩치 큰 영식이는 이렇게 손쉽게 복을 줍다니요. 철수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화병과 서러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탄하던 더럽고 치사한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까? 어이 구멍난 똥색 공책 김철수. 너 그 거지 같은 갱지 공책 이번 학기에도 침 발라 쓰게 생겼다야. 내가 이 삐라 몽땅 갖다 바치고 교장 선생님한테 표창장이랑 새 공책 10권 받으면 내가 쓰다 버린 공책 껍데기라도 하나 적선해 주랴? 크하하. 영식이는 배가 끊어지라 웃어젖히며 철수의 쓰린 속을 박박 긁어놓았습니다. 똘마니 녀석들도 옆에서 맞아 철수 쟤는 몽당 연필에 침 발라 쓰다가 입술 뻘겋게 다 까매졌대요 하며 깐족거렸지요. 만수는 분해서 주먹을 부르르 쥐었지만 영식이의 무쇠 같은 주먹이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철수 역시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 수십 장의 삐라를 완력으로 빼앗을 힘도 요령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옛말에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영식이가 철수를 놀리며 너무 신나게 뱃살을 출렁이며 몸을 흔들어댄 탓일까요? 아니면 터질 듯 무식하게 쑤셔넣은 교복 바지 주머니가 한계에 달했던 것일까요? 영식이가 한참 배를 잡고 낄낄대던 찰나 그의 바지 주머니 틈새로 빳빳한 삐라 한 장이 마치 미꾸라지처럼 쏙 하고 빠져나와 나풀나풀 흙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앗! 철수의 까만 눈동자에서 매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영식이와 똘마니들은 철수를 비웃느라 바닥에 떨어진 황금 같은 삐라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철수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구멍난 공책 신세입니다. 야 덩치! 너 방금 네 등 뒤 무덤에서 소복 입은 할매 귀신이 튀어나온 거 못 봤냐? 철수는 갑자기 두 눈을 동그랗게 까뒤집고 영식이의 등 뒤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꽥 하고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시? 귀신? 아무리 덩치가 산만하고 주먹이 매워도 속은 영락없는 11살 쫄보 꼬마였던 영식이는 철수의 혼비백산한 명연기에 속아 깜짝 놀라 뒤를 훅 돌아보았습니다. 똘마니들도 덩달아 히익 엄마야 하며 뒤를 돌아보며 저희들끼리 엉켜붙었지요. 바로 그 찰나의 틈. 철수는 마치 날쌘 제비처럼 아니 굶주린 살쾡이처럼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에 떨어진 빳빳한 삐라 한 장을 빛의 속도로 낚아채어 자신의 낡은 바지춤 속에 깊숙이 쑤셔 넣었지요. 만수야 뛰어. 철수는 어리둥절에 멍하니 서 있는 만수의 손목을 획 낚아채고는 왔던 길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이 벗겨질 뻔했지만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내달렸지요. 야!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 야 김철수. 너 거기 안 서. 이 얌생이 같은 자식. 뒤늦게 감쪽같이 속은 것을 깨달은 영식이가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날랜 까까머리 두 소녀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풀숲 사이로 쏜살같이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헉. 철수야, 우리 왜 도망쳐? 귀신 진짜 있었어? 한참을 내달리다 숨이 턱에 차오른 만수에게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지춤에서 구겨지지 않게 고이 모셔둔 빳빳하고 시뻘건 삐라 한 장을 쑥 꺼내 보였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한 장. 비록 덩치 영식이의 수십 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초라한 숫자였지만 철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의 전리품이자 새 공책을 향한 첫 번째 희망이었습니다. 만수야, 똑똑히 봐라.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기다. 힘센 놈이 세상 다 가지는 것 같아도 우리같이 틈새를 노리는 날쌘돌이한테는 결국 못 당하는 법이요. 철수는 콧김을 뿜으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비록 비겁한 얌생이 지시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찰지 몰라도 가난을 벗어나 번듯한 새 공책을 쥐기 위해서라면 11살 소녀는 기꺼이 산속의 꾀돌이 여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 숲속에서 두 코울리게 소년의 킥킥거리는 구수한 웃음소리가 마치 부엉이 우는 소리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이의 등 뒤에서 기가 막힌 얌생이 작전으로 낚아챈 소중한 전리품, 빳빳하고 영롱한 삐라 한 장을 가슴팍에 꽉 품은 채 두 코울리게 소녀는 헐레벌떡 동네 어귀에 후미진 공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슬레이트 지붕 조각과 구멍난 리어카 바퀴, 썩은 미루나무 등걸로 대충 얽어 만든 철수와 만수 둘만의 훌륭하고도 은밀한 비밀 아지트였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아지트 안으로 창백한 초승달빛이 한 줄기 스며들자 철수는 바지춤에서 구겨질세라 조심조심 아주 애지중지하며 두 장의 삐라를 꺼내어 평평한 돌멩이 위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는 영식이에게서 눈 깜짝할 새 슬쩍한 티 없이 맑고 온전한 녀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엉이 바위 틈에서 피땀 흘려주어 온 모서리가 무참히 찢겨나간 반쪽짜리 불량품이었지요. 이 온전한 한 장으로는 내일 아침 독사 선생님한테 칭찬은커녕 영식이 그 뚱땡이 녀석 발뒤꿈치 때만도 못 따라갈 텐데. 철수는 달빛에 비친 온전한 삐라를 쓰다듬으며 깊은 땅이 푹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수십 장의 보물을 쥐고 낄낄대던 영식이의 얄밉고도 커다란 보름달 얼굴이 떠오르자 텅 빈 뱃속에서 다시금 천불이 화르륵 일어나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제 그림자만 보고도 기겁을 하며 자빠지던 쫄보 중의 쫄보 만수가 갑자기 무슨 신들린 동네 무당이라도 된 것처럼 두 눈을 형형하게 반짝이며 철수의 귀에 바싹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내 말 단디 들어봐라. 내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윗방 할머니한테 기가 막힌 비법을 하나 들었다 아이가. 그 할머니가 6.25 난리통도 다 겪으시고 피난도 다녀오신 분인데 저짝 이북 놈들 속을 아주 훤히 꿰뚫어 보신단 말이지. 뭔 뚱딴지같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여. 비법은 무슨 개뿔이 비법. 아따, 내 말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삐라를 찢어서 불에 활활 태우면 말이다. 그 독한 연기가 밤하늘을 타고 북쪽으로 쭉 날아간단다. 그럼 그 이북에 있는 대장놈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연기를 딱 보고는 아따 남조선 아새끼들이 우리 삐라를 아주 불티나게 좋아하는구만. 야들아, 여기다 대왕 풍선을 더 쏴라. 하고는 그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온 자리 한가운데에다가 삐라를 수천 장 수만 장 비오듯이 콸콸 쏟아부어 준다는 거 아니겠나? 만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황당무계하고도 기상천외한 미신. 지금 생각하면 동네 지나가던 누렁이가 듣고 콧방귀를 뀌며 비웃을 허무맹랑한 헛소리였지만 1970년대 가난한 농촌 마을 코울리게 아이들에게 나이 지긋한 어른들의 으스스한 옛날 이야기는 곧 세상의 진리요 최첨단 과학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에라이 이 등신아, 넌 그걸 말이라고 믿냐? 하며 만수의 때 낀 뒤통수를 시원하게 한 대 갈겼을 철수였지만 빳빳한 새 공책에 대한 처절한 열망에 그만 눈이 멀어버린 철수의 귓가에는 그 얼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마치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황금 동아줄처럼 달콤하고도 짜릿하게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가만 있어보자. 믿져야 본전 아닌가? 어차피 이 찢어진 반쪽짜리는 내일 학교에 가져가 봤자 독사 선생님한테 뺨딱이나 쳐맞을 불량품이고 뻣뻣해서 똥 닦는 휴지로도 못 쓰는 애물단지잖아. 이걸 태워서 정말로 오늘 밤하늘에서 삐라 비가 쏟아진다면
내일 아침 영식이 그 뚱땡이 코를 아주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밟아줄 수 있을 텐데. 절박함은 때론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똑똑한 꼬마 소년의 뇌 구조마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아주 무서운 마력을 가졌지요. 철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까짓것 한번 해보자. 어차피 버릴 거 북괴군 대장놈 코털이나 한번 시원하게 건드려 보자고. 두 소녀는 아지트 구석에 모아둔 바싹 마른 잣나무 잔가지와 솔방울들을 한데 긁어 모아 작은 무덤처럼 쌓았습니다. 철수는 오늘 아침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몰래 바지 주머니에 훔쳐 넣어두었던 유엔 성냥갑을 아주 비장하게 꺼내들었지요. 치익 마이너스 하는 경쾌하고도 거친 마찰음과 함께 붉은 성냥 알맹이에서 화려한 불꽃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철수는 찢어진 반쪽짜리 삐라 끄트머리에 조심스레 불씨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북에 싸구려 잉크와 비닐 코팅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매캐하고도 시큼한 냄새가 순식간에 두 꼬마의 코를 찔렀습니다. 시뻘건 글씨들이 오그라들며 시커먼 재로 흉측하게 변해가는 광경은 어린아이들의 눈에 퍽 신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올라간다. 철수야, 연기 올라간다. 삐라 대왕님, 새 공책 10권 비나이다. 뽀빠이 별사탕 산더미처럼 비나이다. 그 만수는 두 손을 파리가 발 비비듯 싹싹 비비며 밤하늘을 향해 간절한 주술을 외기 시작했고, 철수 역시 매운 연기에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북쪽 하늘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두 꼬마가 목 빠지게 기다리던 북한군의 삐라 대왕 풍선 대신 어두운 골목길 저편에서 그들을 덮친 것은 눈이 부시도록 시뻘겋고 시퍼런 또 다른 무시무시한 빗줄기였습니다. 삐용삐용 웽웽 마이너스 고막을 날카롭게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마을 지서에 낡은 경찰 집차 한 대가 뽀얀 흙먼지를 미친 듯이 일으키며 아지트 앞 공터로 거칠게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거기 누구냐? 당장 불 끄고 두 손 번쩍 들고 나와. 강렬한 손전등에 하얀 불빛이 번쩍이며 두 소년의 까까머리와 흙 묻은 얼굴을 정통으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1970년대 방첩과 반공이 나라의 제일 국시이던 그 서슬퍼런 시절. 야밤에 인적 드문 으슥한 공터에서, 그것도 불온선 전물을 불태우며 수상한 연기를 피워 올리는 짓거리는 순찰 돌던 파출소 순경 아저씨들의 눈에는 영락없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암약하는 고정 간첩들의 무시무시한 난수표 교신이나 산속 무장공비의 봉화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엄마야. 순경 아재다. 힉. 우리는 간첩 아녀요. 고 공책. 아니, 삐라 태운 거구만요. 살려주이소. 만수는 결국 바지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오줌을 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그 귀하디귀한 빳빳한 온전한 삐라 한 장마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는 손에서 그만 툭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가 새 공책을 한가득 물어다 줄 알았던 야심찬 연기는 엉뚱하게도 조용하던 마을 파출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무시무시한 오해의 불씨가 되어 두 꼬마의 가녀린 목덜미를 서늘하게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코올리게 특공대의 위대한 삐라 사냥은 이대로 차가운 철창 신세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손들어.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무참히 찢어발기며 날아든 서슬퍼런 불호령에 만수는 그만 눈자위가 희번덕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철수 역시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면서 다리가 호들호들 후들거려 단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지요. 번쩍이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지프차에서 쿵 소리를 내며 뛰어내린 거대한 그림자는 큼지막한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매섭게 휘저으며 두 꼬마가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과 그 옆에 나뒹구는 불온 선전물에 타다 남은 잔해를 훑어내렸습니다. 1970년대 그 어목하고 살벌했던 시절, 삐라를 함부로 소지하거나 불태우는 짓은 파출소 지하실로 끌려가 코에 매운 고춧가루 물이 부어질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동네 코올리개들 사이에서도 파다했으니까요. 아이고 순경 아재요. 우린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새 공책이 쪼매 갖고 싶어가.
철수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파리가 앞발 비비듯 싹싹 비비며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짭조름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까만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만수는 이미 바지가 축축해진 채로 어무이 흑흑 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이던 손전등 불빛이 툭 하고 바닥으로 꺾이더니 어둠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아주 구수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 봐라. 야, 이놈들아. 쥐새끼 모양으로 오밤중에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여. 굵직하지만 어딘가 정감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목소리. 철수가 실눈을 뜨고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동네 파출소의 터줏대감인 박순경 아저씨가 아니겠습니까? 낡고 헐렁한 경찰 제복에 넉넉한 인격의 뱃살을 자랑하는 박순경은 평소 장날이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다가도 읍내 전방에서 달콤한 눈깔 사탕을 사다가 동네 아이들 주머니에 쑥쑥 찔러 넣어주시던 아주 마음씨 따뜻하고 너털웃음이 매력적인 호인이었지요. 박순경은 허리춤에 찬 무시무시한 곤봉 대신 뭉툭한 군화발로 시퍼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닥불 잔해를 퍽퍽 밟아 껐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들아.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는 옛말도 모르냐? 게다가 태울 게 없어서 이 무시무시한 삐라 쪼가리를 태워? 니들 진짜 제정신이여? 결국 박순경의 커다란 솥뚜껑 같은 손에 목덜미를 강아지처럼 덜미 잡힌 철수와 만수는 훌쩍훌쩍 코를 먹으며 마을 지서파출소로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지서 안에는 낡은 조개탄 난로가 양은 주전자를 얹은 채 슉슉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오줌 싼 바지 때문에 다리를 베베 꼬고 있는 만수와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철수를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힌 박순경은 난로 위 주전자에서 구수한 결명자차를 두 잔 따라 아이들 앞에 툭 밀어놓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 꿀꺽 마시고 놀란 속부터 진정해라. 그리고 바른대로 불어. 도대체 오밤중에 그 으슥한 공터에서 이 시뻘건 종이 쪼가리는 왜 태우고 있었던겨? 혹시 저짝 이북에 있는 니들 삼촌한테 연기로 암호라도 보내려고 그런 거요? 박순경이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묻자 철수는 그만 억눌렸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흐엉. 그게 아이라에. 우리 만수가 카는데 이 삐라를 불에 활활 태우마 그 연기가 북쪽으로 쭉 날아가서 북계군 대장이 보고 삐라를 산더미처럼 쏟아부어준다 했어에. 그라모 내일 아침에 그거 몽땅 주워다가 뚱땡이 영식이 코를 납작하게 밟아주고 학교 주임 선생님한테 빳빳한 새 공책 10권이랑 뽀빠이 별사탕 몽땅 받을 수 있다 안캅니까? 내사 마 지우개 똥으로 구멍 뻥뻥 뚫린 똥색 공책 쓰기 너무너무 싫어가. 엄마한테 새 공책 사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철수의 입에서 와르르 터져나온 어처구니 없지만 너무나도 처절하고 짠내나는 그 황당한 연기통신 대작전의 전말을 듣고 난 박순경은 그만 어이가 가출해버려 허탈한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허허. 이 철딱선이 없는 놈들을 어쩌면 좋을꼬. 연기를 보내면 삐라가 비처럼 쏟아져. 무당집 강아지도 배꼽 잡고 웃고 갈 소리를 찰떡같이 믿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이요. 하지만 박순경의 입가에 맴돌던 실없는 웃음기는 찻잔을 꽉 쥐고 덜덜 떨고 있는 철수의 작고 앙상한 두 손을 내려다보는 순간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몽당 연필을 하도 꾹꾹 눌러 쓰느라 지문 사이사이까지 새까맣게 흑연물이 든 굳은 살 험악한 부엉이 바위에 날카로운 찔레꽃 가시덤불을 이잡듯 헤치느라 여기저기 벌겋게 긁히고 찢겨 핏방울이 맺힌 손등. 게다가 흙먼지가 잔뜩 낀 뭉툭하고 까만 손톱 밑까지. 그것은 도무지 한창 흙장난하며 어리광을 피워야 할 11살 어린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애처로웠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팍팍한 삶과 고단함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그런 슬픈 훈장과도 같은 손이었지요. 없는 살림에 부모님 한숨 쉬게 할까봐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삐라 장수의 눈이 멀어버린 철수의 깊은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박순경이기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려오는 것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박순경은 자리에서 스윽 일어나 철수 옆으로 다가오더니
솥뚜껑처럼 크고 따뜻한 자신의 손으로 철수의 작고 상처난 두 손을 가만히 포개어 감싸주었습니다. 철수야, 참말로 고생했다. 그깟 새 공책이 그리도 갖고 싶었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어른의 체온이 핏줄을 타고 전해지자 철수는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경 아재, 나 간첩아입니다. 진짜 빳빳한 하얀 새 공책만 딱 하나 있으면 원이 없겠어에. 박순경은 굵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철수의 까끌까끌한 까까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고 말고. 네가 무슨 간첩이겠어. 그냥 착하고 짠한 우리 동네 이쁜 꼬마지. 근데 철수야 만수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삐라는 그 안에 북망산 귀신이 붙어서 무서운 게 아니여. 그 시뻘건 종이 쪼가리들이 우리 동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생채기 내고 찢어놓아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게 만드니까 진짜 무서운겨. 게다가 삐라 주우러 그 험한 산비탈을 겁없이 돌아다니다가 6.25 난리통에 파묻힌 안 터진 폭탄이나 지뢰라도 밟으면 굿잘나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 잃으면 새 공책 10권이 다 무슨 소용이여 안 그냐? 박순경의 나직하고도 구수한 진심 어린 훈계는 그 어떤 독사 선생님의 몽둥이질 섞인 불호령보다도 아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빨갱이 종이라서 만지면 손가락이 썩는다는 식의 윽박지름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어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밤중에 불장난 잘못하면 동네 초가집 홀랑 다 태워먹는겨. 오늘 일은 이 아재가 무덤까지 비밀로 해줄 테니까 앞으로 삐라는 함부로 줍지도 미신 믿고 태우지도 말어. 알았지? 아이들은 훌쩍거리며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지서 문을 나서며 시원한 밤바람을 맞고 밤하늘을 올려다본 철수의 주머니 속에는 덩치 영식이에게서 몰래 뺏은 빳빳한 온전한 삐라 한 장이 여전히 구겨지지 않고 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새 공책을 향한 집착보다 더 깊은 울림과 어른의 따스한 온기가 몽글몽글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철수와 만수의 그림자 위로 쏟아지는 봄밤의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포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파출소 지서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산골 마을의 밤은 먹물을 듬뿍 풀어놓은 듯 까맣게 깊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우웅 마이너스 하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동네 똥개들이 컹컹 짖어대는 소리에 철수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인 채 털레털레 집으로 향했지요. 살인문을 미닫이 틈새로 살금살금 열고 도둑고양이처럼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아뿔싸. 안방 툇마루에 희끄무레한 인형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철수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놈의 자식, 해가 떨어져서 북망산 귀신이 곡을 할 시간인데 이제 쳐들어와? 하며 아궁이 부직갱이가 휙 날아왔을 텐데 오늘따라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무겁게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방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선 철수를 매캐한 호롱불 아래로 획 끌어당긴 어머니의 두 눈이 순간 쟁반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철수의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부엉이 바위에 억센 찔레꽃 가시덤불을 이잡듯 뒤지고 다녔으니 소매자락은 다 너덜너덜 뜯어지고 무릎팍과 종아리에는 벌건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게다가 까만 흙먼지와 만수와 함께 피웠던 삐라 불장난의 시꺼먼 재까지 뒤집어 썼으니 이건 영락없이 산에서 굴러떨어진 새끼 멧돼지 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말없이 찬장 구석에서 아까진기라 불리던 시뻘건 약병을 꺼내 오셨습니다. 나무젓가락 끝에 탈지면을 둥그렇게 뭉쳐 빨간 약을 푹 찍어 철수에 까진 무릎에 쓱쓱 바르시는데 그 쓰라림이 어찌나 지독한지 철수는 방구들 위에서 마치 뜨거운 연탄불 위 오징어처럼 온몸을 베베 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으이구 이 화상아. 산에다 꿀단지라도 파묻어놨냐? 가시덤불 구덩이에라도 빠진겨? 어디서 이리 험하게 굴러먹다 이제야 기어들어와. 어머니의 꾸중 속에는 평소의 불같은 호통 대신 물기 어린 속상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저 꾀죄죄한 아랫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어 숨겨둔 덩치 영식이에게서 몰래 훔쳐낸 그 완벽하고 빳빳한 삐라 한 장이 마치 화롯불처럼 허벅지를 뜨겁게 데우는 것 같았지요. 어무이, 내일 모레면 제가 이 빨갱이 종이 쪼가리로 번듯한 새 공책 10권을 척하니 타올게우. 속으로만 웅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약 바르기가 끝나고 까슬까슬한 광목 이불을 턱 밑까지 뒤집어 쓴 철수는 자는 척하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찌르르르 가을벌레 흉내를 내는 봄밤의 벌레 소리만 스르륵스르륵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삐걱 마이너스 하고 조심스럽게 안방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뒷간에 가시나 싶어 철수도 이불을 살짝 내리고 방문 틈새로 한쪽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창백하고도 아스라한 초승달 빛이 마당을 어스름하게 비추는 가운데 어머니가 향한 곳은 뒷간이 아니라 뒤뜰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가장 맑고 찬 정한수 한 사발을 하얀 사기 대접에 정성스레 담아 장독대 한가운데 반듯하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칠고 마디 굵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밤하늘을 향해 간절히 비손을 하기 시작하셨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조왕신님께 비나이다. 우리 철수 불쌍하고 짠한 내 새끼. 지질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몽당 연필에 혓바닥 까매지도록 침 발라가며 지우개질하다 구멍 숭숭 뚫린 공책에 글씨 쓰느라 끙끙대는 꼬라지를 어미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만요. 남들은 새 학기라고 빳빳한 학용품 냄새 맡으며 학교 가는데 우리 철수는 헌 가방에 똥색 공책만 들고 다니니. 신령님 제 명을 깎아서라도 좋으니 우리 철수 기죽지 않게 그깟 하얀 새 공책 몇 권 살 수 있는 돈 10원만 아니 땡전 한 푼이라도 좋으니 요행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학용품 얻어보겠다고 산속 짐승처럼 다치고 들어오는 꼴을 보니 이 애미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요. 숨죽여 음조리는 어머니의 떨리는 기도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철수의 귓가로 먹먹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무거운 굴레 속에서 자식에게 빳빳한 공책 한 권 번듯하게 사주지 못하는 어미의 서러운 한탄이자 피눈물 나는 맹목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굽고 야윈 등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렸고 이내 어머니의 낡은 치맛자락 끝으로 툭툭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마른 흙바닥을 까맣게 적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철수의 눈시울도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뜨거운 콧물이 찔끔 새어나왔지만 코를 훌쩍일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숨소리라도 셀까봐 철수는 광목 이불을 입에 꽉 틀어막고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가난해서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은 철수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이 느끼는 그 알량한 자존심 상함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프고 새까맣게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이불 속에서 떼 낀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불끈 쥐었습니다. 파출소 박순경 아저씨가 삐라 줍다 다치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지금 철수에게는 그런 안전이나 이념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어무이, 울지 마이소. 내가 내일은 기필코 호랑이 아가리에 손을 쳐넣는 한이 있더라도 산을 다 뒤집어 까서 삐라를 몽땅 쓸어올 깁니다. 그래서 그 잘난 교장 선생님 표창장이랑 새 공책 10권을 어머니 무릎 앞에 떡하니 대령할 깁니다. 영식이 그 뚱땡이 놈한테 절대 안 질깁니다. 11살 소년의 여린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강렬한 새 공책 탈환을 향한 눈물겨운 불퇴전의 각오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수와의 어설픈 불장난으로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던 삐라 사냥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밤기도를 엿본 이 순간을 계기로 철수 생애 최고의 비장하고도 구수한 전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온 동네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릴 기상천외하고도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철수는 주머니 속 삐라 한 장을 유일한 생명줄처럼 꽉 쥔 채 얕고 뜨거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꼭두 새벽. 아랫마을 김참판내 수탈기 목청을 길게 빼며 꽃기호 마이너스하고 동네의 아침을 열어젖힐 무렵이었습니다.
철수는 간밤의 얕은 선잠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베갯이 든 간밤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흘린 짠내 나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철수의 까만 눈동자만큼은 사냥감을 앞둔 굶주린 어린 살쾡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요. 주머니 속에 고이 모셔둔 영식이에게서 기가 막히게 훔쳐낸 그 빳빳하고 온전한 삐라 한 장을 부적처럼 꽉 움켜쥐며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무이, 내가 오늘 기필코 새 공책 10권을 타와서 그 눈물 싹 다 닦아드릴게우.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온 동네에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요란한 쇳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강타했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 훅훅. 이장입니다. 동네 사람들 짐 자빠져 잘 때가 아니여. 다들 당장 일어나 보소. 큰일 났구만요. 큰일 났어. 마을회관 찌그러진 슬레이트 지붕 위에 달린 낡은 앰프 스피커에서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동네방네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멧돼지가 윗말 고구마밭을 파헤쳤다거나 칠성내 똥개가 쥐약을 주워 먹고 뻗었다는 시시콜콜한 소식이 전부였겠지만 오늘 이장님의 목소리는 마치 당장이라도 38선이 터져 난리라도 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간밤에 저짝 이북놈들이 띄워보낸 집채만 한 대왕 에드벌룬 풍선이 마려 똥바람을 타고 스멀스멀 넘어오다가 우리 동네 뒷산 부엉이 바위 꼭대기 뾰족한 늙은 소나무 가지에 턱하니 걸려갖고 그만 펑 하고 터져버렸단께요. 지금 저짝 산등성이에 시뻘건 삐라 쪼가리들이 어찌나 무지막지하게 쏟아졌는지 아주 이른 단풍이 든 건지 시뻘건 눈이 내린 건지 산비탈이 온통 뻘겋고 파랗게 뒤덮였구만요. 경찰 아재들 올 때까지 아그들 절대로 산에 못 올라가게 문단속들 단디하소. 지뢰라도 밟으면 뼈도 못 추린단께. 이장님의 호들갑스러운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철수야. 김철수. 하는 돼지 멱다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콧물을 턱 밑까지 질질 흘리며 바지춤을 부여잡은 만수가 마당으로 대굴대굴 굴러들어왔습니다. 만수의 하얀 얼굴은 경악과 환희가 기괴하게 뒤섞여 당장이라도 숨이 턱 막혀 넘어갈 지경이었지요. 헉헉. 철수야. 내 말이 맞제. 내 윗방 할머니 비법이 딱 맞았다 아이가. 어젯밤에 우리가 아지트에서 삐라 불태우면서 피운 그 얄궂은 연기가 진짜로 북괴군 대장놈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간 기라. 대장놈이 우리 연기 신호를 딱 보고는 옳다구나. 남조선 아새끼들이 삐라를 아주 불티나게 달라는구만. 하고 그 무시무시한 부엉이 바위 위에다가 삐라 폭탄을 아주 원없이 제대로 터뜨려 주신 기라. 우와, 삐라 대왕님 만세다 만세. 어제 파출소에서 박순경 아저씨에게 꿀밤을 맞아가며 훈계를 듣고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던 쫄보 만수는 어디 가고 미신이 현실이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 방방 뛰며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들었으면 당장 멱살을 잡혀 파출소 지하실로 끌려가 입에 재갈이 물릴 무시무시한 소리였지만 두 코올리게 꼬마의 눈에는 그저 하늘에서 빳빳한 새 공책과 향긋한 연필이 소나기처럼 쏟아진 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철수 역시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어제 해질녘 찔레꽃 가시에 피를 철철 흘리며 목숨 걸고 올라갔던 부엉이 바위에서 찢어진 반쪽짜리 불량품 하나 줍고 돌아서야 했던 그 쓰라린 낭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험지에 그토록 애타게 원하던 학용품 노다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니요. 동네 어른들은 부스스한 머리로 마당에 나와 아이고 흉흉해라. 빨갱이 새끼들이 또 지랄 발광을 하는구만. 하며 혀를 끌끌 찼지만 1970년대 가난하고 배고픈 코올리게 아이들에게 이념의 대립이나 안보의 무서움 따위는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좁은 골목골목마다 야, 삐라 주우러 가자. 먼저 줍는 놈이 임자다. 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불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위험하니 손도 대지 말라는 학교 주임 선생님의 살벌한 불호령도 삐라 주우러 다니다 다치면 큰일 난다는 파출소 박순경 아저씨의 따뜻한 경고도 심지어 밤마다 인민군 귀신이 곡을 한다는 부엉이 바위의 으스스한 공포도
그 눈부시게 빳빳한 교장 선생님 표창장과 최고급 학용품 세트 앞에서는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가마솥에서 갓 퍼내어 챙겨주려던 구수한 보리밥 덩어리마저 마다한 채 어제 숨겨두었던 낡고 해진 헝겊 책가방을 둘러매고 만수의 손목을 낚아채어 미친 듯이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다 다른 고무신 밑창에서 뽀얀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었지요. 숨통이 끊어질 듯 산 밑자락에 다다랐을 때 두 소년의 까만 눈동자 앞을 가득 채운 광경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펙터클한 장관이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뽀얀 안개와 옅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험준한 부엉이 바위 일대가 온통 붉고 푸르고 노란 선전물 종이들로 빈틈없이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처럼 혹은 색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거대한 산에 뿌려놓은 것처럼 산비탈이 화려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와 마이너스. 노다지다 노다지. 이미 동네의 날쌘돌이 녀석들과 덩치 큰 중학생 형들, 심지어 코 흘리는 동생들까지 죄다 몰려나와 마치 개미 떼처럼 산비탈에 달라붙어 미친 듯이 종이 쪼가리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험악한 가시덤불 사이로는 자기 똘마니들을 거느리고 멧돼지처럼 수풀을 헤치며 남의 삐라까지 뺏으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네 골목대장 덩치 영식이의 거대한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입 벌리고 구경만 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간발의 차이로 밀려버리면 꼼짝없이 다음 학기에도 침발라 쓰던 구멍난 똥색 갱지 공책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만수야, 오늘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데이. 저기 저 무식한 뚱땡이 영식이보다 무조건 한 발짝, 아니 반 발짝이라도 먼저 바위 꼭대기 명당으로 올라가야 산다. 사나이 가는 길에 자비도 없고 후진도 없다. 별사탕 뽀빠이를 향해 돌격 앞으로. 어젯밤 달빛 아래서 눈물 지으시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뇌리를 스치며 철수의 앙상하지만 다부진 두 주먹에 불끈 힘이 솟구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험난하고 치열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콧물 냄새 밴 구수한 11살 꼬마들의 위대한 삐라 쟁탈전이 마침내 그 거대한 폭탄의 파편들과 함께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저기 봐라. 진짜 삐라가 눈처럼 쌓였대이.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산비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헉헉대며 부엉이 바위 중턱에 다다른 철수와 만수의 눈앞에는 어젯밤 에드벌룬이 터지면서 쏟아낸 시뻘겋고 시퍼런 종이 비행기. 아니, 삐라들이 억센 가시덤불과 잿빛 바위 틈마다 마치 철 모르고 핀 진달래꽃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동네 코올리개들은 물론이고 지게지고 나무하러 가던 윗마을 칠성내 아재까지 작대기를 내팽개치고 삐라 줍기에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꾀돌이 철수는 바닥에 나뒹구는 흔해 빠진 삐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바닥에 떨어진 건 밤새 이슬 맞고 아그들 발에 밟혀서 주임 선생님이 다 불량품 처리할 기다. 진짜 배기 특등품은 저 꼭대기 아무도 손 못 대는 가시덤불 요새 속에 꽁꽁 숨어있는 빳빳한 놈들이요. 철수는 어제 피를 철철 흘리며 개척해둔 좁디좁은 부엉이 바위 틈 사이로 마치 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쏙 하고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철수의 구수한 짐작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뾰족한 바위와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천연 요새처럼 둘러쳐진 그 비좁은 동굴 안에는 이슬 한 방울 맞지 않고 방금 읍내 인쇄소에서 튀어나온 듯 윤기가 좔좔 흐르는 최고급 삐라들이 소복하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니까요. 신봤다. 아니, 새 공책 10권 봤다. 철수가 덜덜 떨리는 까만 손으로 황금 같은 삐라들을 책가방에 미친 듯이 쑤셔 담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야, 이 얌생이 같은 김철수. 넌 거기서 딱 뒤졌어. 등 뒤에서 꼭 멧돼지 멱다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기겁을 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거대한 보름달 같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덩치 영식이가 콧김을 씩씩 뿜으며 바위 입구를 턱하니 막아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식이는 어제 저녁 무덤가에서 철수에게 삐라를 한 장 소매치기 당한 굴욕을 몇 배로 갚아주려는 듯 무쇠 같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철수를 통째로 씹어먹을 기세였습니다.
그거 싹 다 내 거여. 이 산은 다 내 구역이란 말여. 당장 그 가방 이리 안 던져. 영식이가 솥뚜껑 같은 손을 뻗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줌을 찔끔 지리며 싹싹 빌었을 철수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철수의 깡마른 등 뒤에는 어젯밤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든든한 밤기도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싸움은 무식하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놈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무기는 첫째도 눈치요, 둘째도 찰진 혓바닥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덩치 영식이 밤새 소고기 국이라도 한 사발 들이켜셨나? 얼굴에 개기름이 아주 좔좔 흐르네. 철수는 비좁은 바위 틈 안에서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깐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바보 뚱땡이야. 이 틈이 얼마나 비좁은데 네 그 남산만 한 뱃살을 이끌고 들어오게. 들어오다가 이 찔레꽃 가시에 네 그 비싼 교복 바지 엉덩이 짝 찢어지면 니네 어무이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질 텐데. 넌 그냥 저 밑에 평평한 데서 애들이나 삥 뜯으면서 찌끄러기나 주워라. 뭐시. 이 호루라기 같은 새끼가 진짜 단단히 미쳤나? 자존심을 제대로 긁힌 영식이가 이성을 잃고 씩씩거리며 무리하게 바위 틈으로 대가리를, 아니 굵은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말대로 좁은 바위 틈과 억센 가시덤불은 덩치 큰 영식이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철조망과도 같았지요. 아야, 엄야. 영식이의 통통한 볼때기와 손등이 가시에 무참히 긁혀 붉은 줄이 쫙쫙 그어졌습니다. 꺼봐라, 내 뭐라 캤노. 대가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단께. 철수는 그 틈을 타서 두 손으로 삐라를 빛의 속도로 쓸어 담으며 구수한 입담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삐라 구겨지면 꽝인 거 까먹었냐? 네 그 땀찬 손으로 쥐면 이 비단결 같은 삐라가 다 구겨져서 똥 닦는 갱지 휴지 된대이. 주임 선생님이 구겨진 거 가져오는 놈은 엎드려 뻗쳐 시킨다 않겠나? 힘 빼지 말고 썩 물러가라. 으악, 너 오늘 기필코 내 손에 죽어. 완전히 독이 오른 영식이가 결국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기를 포기하고 아예 바위 위로 쿵쿵 기어 올라가 위쪽에서 철수를 덮치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영식이가 바위를 밟을 때마다 천장이 무너질 듯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지요. 철수야, 튀어라. 뚱땡이 바위에서 뛰어내린대이. 밖에서 망을 보던 만수가 사색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오냐, 이제 특등품은 다 챙겼으니 작전상 후퇴다. 철수는 이미 낡은 헝겊 가방이 터질 듯이 빳빳한 삐라를 꾹꾹 눌러 담은 상태였습니다. 영식이가 바위 위에서 커다란 엉덩이를 들이밀며 훌쩍 뛰어내리려는 찰나 철수는 가방을 가슴에 꽉 품고 바위 틈 반대쪽 개구멍으로 다람쥐처럼 쏙 빠져나왔습니다. 받아라 뚱땡아. 김철수 표 흙먼지 폭탄이다. 철수는 빠져나오며 바닥에 쌓인 마른 솔잎과 고운 흙먼지를 양손으로 듬뿍 움켜쥐어 뛰어내리는 영식이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푸푸, 캑캑. 아야 내 눈. 허공에서 흙먼지를 정통으로 뒤집어 쓴 영식이는 눈을 부여잡고 허우적대다가 그만 착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녀석이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은 곳은 간밤에 멧돼지와 산토끼들이 잔뜩 실내를 해놓은 물컹하고 질척한 진흙 똥밭이었습니다. 철퍼덕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아이고 내 엉덩이. 똥 묻었다 산짐승 똥. 영식이가 시커먼 똥칠갑을 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모습에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던 만수는 배를 잡고 바닥을 뒹굴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낄낄거렸습니다. 영식아 수고해라. 똥냄새 풀풀 풍기면서 잘 주워봐라. 난 교장 선생님한테 표창장 받으러 먼저 하산한대이. 철수는 엉망진창이 된 영식이를 향해 혓바닥을 낼름 내밀어주고는 빵빵하게 가득 찬 전리품 가방을 흔들며 비탈길을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무식한 완력을 구수한 재치와 미꾸라지 같은 민첩함으로 완벽하게 제압해버린 11살 꼬마 김철수 인생 최고의 짜릿하고도 통쾌한 대승리였습니다. 덜렁거리는 낡은 가방 안에서 수백 장의 빳빳한 삐라들이 새 공책의 환희를 부르며 찰찰찰 기분 좋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엉이 바위를 등지고 내려오는 철수의 발걸음은 마치 솜사탕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형이 쓰던 다해진 헝겊 책가방이 오늘따라 임신 만삭의 배처럼 남산만하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지요. 그 속에는 빳빳하고 윤기가 좔좔 흐르는 찢어지거나 구겨진 곳 하나 없는 특등품 삐라가 수백 장이나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헤헤헤 만수야. 이거면 우리 동네 아이들 싹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기다. 주임 선생님이 내 가방 딱 열어보고는 기절초풍을 하실 기다. 새 공책 10권이 아이라 20권은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 아이가? 똥밭에 구르는 덩치 영식이를 따돌리고 얻어낸 땀내 나는 전리품이라 그 맛은 읍내 전방의 눈깔 사탕 10개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은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통쾌했습니다. 텅 빈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만석군 부자가 된 듯 아주 배가 든든했지요. 터덜터덜 고무신 밑창이 다 닳아 흙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질 즈음이었습니다. 산비탈 끄트머리 양지바른 무덤가를 지나쳐 오솔길로 접어드는 길목이었지요. 철수의 매서운 까만 눈동자에 무언가 범상치 않은 광채가 번쩍 꽂혔습니다. 아침 이슬을 살짝 머금고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종이 한 장. 그것은 여태껏 주었던 칙칙한 시뻘건 색이나 촌스러운 파란색 삐라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무지개를 곱게 갈아 넣은 듯 형형색색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초특급 호합한 삐라였습니다. 허걱, 저거는 전설로만 듣던 삐라 여왕 아이가. 만수도 입을 쩍 벌리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종이 질이 어찌나 훌륭한지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져 낙상할 지경이었고 테두리에는 금박처럼 노란띠까지 화려하게 둘러져 있었지요. 아마도 아까 영식이가 무덤가에서 촐랑대며 자랑하다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흙바닥에 질질 흘리고 간 녀석이 분명했습니다. 이것만 내 가방 맨 위에 딱 얹으면 오늘 표창장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교장 선생님이 감동해서 눈물을 찔끔 흘리실 기다. 철수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눈부신 삐라 여왕을 향해 조심스레 까만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스탑. 그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등 뒤에서 천둥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온 산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습니다. 흠칫 놀라 돌아보니 아까 똥밭에 뒹굴었던 그 참혹한 몰골의 덩치 영식이가 씩씩거리며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복 바지에는 산짐승 똥과 지늘기 치덕치덕 범벅이 되어 똥파리들이 왱왱거리며 군무를 추고 있었고 얼굴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시뻘건 토마토 같았습니다. 그거 내가 아까 찜해놓은 기다. 내가 칠칠맞게 흘린 거니까 당장 내놔라. 이 얌생이 쥐새끼 같은 놈아. 영식이는 솥뚜껑 같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지독한 똥냄새를 풍기며 쿵쿵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아차 싶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는 없었지요. 어젯밤 눈물로 정한 술을 떠놓고 치성을 들이시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휙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가난한 놈이 양복까지 미덕으로 삼으면 평생 그 구멍난 똥색 공책만 써야 하는 가혹한 법입니다. 철수는 빛의 속도로 흙바닥에 삐라 여왕을 낚아채어 가슴팍에 꽉 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장군 영식이 행차하셨습니까? 파리떼가 아주 근위대처럼 호위를 싹 다 해주고 있네. 야 이 멍청아 산에 떨어져 있는 게 임자지 네 이름이라도 떡하니 적어놨나? 글씨도 삐뚤빼뚤 지렁이 기어가듯 못쓰는 주제에. 철수의 찰진 구강 액션에 영식이의 알량한 이성은 완전히 퓨즈가 나가버렸습니다. 으악, 너 오늘 진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영식이가 콧불소처럼 굵은 머리를 들이밀며 무식하게 돌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꾀돌이 날쌘돌이 철수 호락호락하게 잡힐 녀석이 아니지요. 철수는 가방을 등 뒤로 휙 돌려 메고는 영식이가 다가오는 타이밍에 맞춰 양옆으로 현란한 개다리춤 스텝을 밟았습니다. 어이쿠 똥 묻는다. 똥 묻어. 가까이 오지 마라 냄새난다. 약이 바짝 오른 영식이가 철수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밑창 다 다른 미끄러운 고무신을 신은 철수는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기가 막히게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제분에 못 이긴 영식이는 헛발질을 냅다 하다 그만 툭 튀어나온 돌부리에 걸려 다시 한번 철퍼덕 하고 흙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코피까지 팡 터져 엉엉 우는 영식이를 뒤로하고 철수는 통쾌하게 외쳤습니다. 영식아, 똥 묻은 바지나 퍼뜩 내가 가서 빨아라. 표창장과 새 공책은 이 형님이 폼나게 접수한다. 철수는 구수하게 메롱을 한번 날려주었습니다. 가슴에 꽉 품은 삐라 여왕의 빳빳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철수의 콩알만 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학교로 달려가 이 찬란한 전리품들을 교탁 위에 쫙 쏟아내고 그토록 그리워 지우개 똥을 뭉치며 꿈꾸던 하얀 새 공책을 품에 안을 일만 남았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마침내 콧물 자국 선명하지만 가난에 굴복하지 않은 재치 넘치는 꼬마 영웅 김철수를 향해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갱지 공책과의 기나긴 악연이 드디어 끝나가는 그야말로 찬란하고도 벅찬 봄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땡땡땡. 드디어 낡은 학교 종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솟아오른 철수는 만수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교문을 파고들었지요. 터질 듯 빵빵한 낡은 헝겊 가방을 가슴팍에 소중히 끌어안은 철수의 걸음걸이는 흡사 험난한 전쟁터에서 적장의 목을 베고 금이 환영하는 개선장군과도 같았습니다. 교무실 앞 복도에는 아침 일찍부터 삐라를 주워온 코울리게 녀석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있었지만 다들 구겨지고 흙묻고 찢어진 반쪽짜리 불량품들 투성이라 호랑이 주임 선생님의 불호령만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구겨진 건 안 된다고 캤지. 이래 가지고서야 북개군 놈들한테 무슨 본때를 보여주겠노. 엎드려 뻗쳐. 코수염 독사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릴 때 드디어 우리 철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낡은 가방 지퍼를 쫙 열고 나무 교탁 위로 전리품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촤르르릉 마이너스. 아, 그 영롱한 소리를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읍내 인쇄소에서 뽑아낸 듯 빳빳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수백 장의 특등품 삐라들이, 그것도 맨 꼭대기에는 오색 찬란한 삐라 여왕까지 떡하니 얹혀서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순간 주임 선생님과 독사 선생님의 두 눈알이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올 뻔했지요. 헉, 김철수. 니 이거 다 어디서 났노? 하나도 안 구겨지고 우째 이리 빳빳하노. 선생님들은 떨리는 손으로 삐라를 쓰다듬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동네 꼬마들이 무덤과 평지에서 이슬 맞은 찌끄러기들을 주울 때 우리 철수는 피 튀기는 가시덤불 요새를 뚫고 들어가 특등품만 고스란히 쓸어왔으니까요. 결국 그날 아침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 조회 시간, 구령대 위로 울려 퍼진 교장 선생님의 호명은 그 어떤 뽕짝 유행가 가사보다 감미로웠습니다. 자, 이번 반공삐라 수거 대작전의 영예의 1등. 6학년 3반 김철수. 위 학생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화 말씀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지요. 철수의 두 눈은 오로지 교장 선생님 손에 들린 번쩍이는 금박 테두리의 표창장과 그 밑에 고이 쌓여있는 눈부시게 하얀 새 공책 10권, 그리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샛노란 새 연필 한 타스에만 콱 박혀 있었습니다. 상장을 받아드는 순간 철수의 거칠고 때 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몽당 연필에 혓바닥이 까매지도록 침을 발라 쓰던 지난날의 서러움, 지우개질 한 번에 뻥뻥 뚫리던 똥색 갱지 공책에 비해,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 장독대 앞에서 눈물로 비손하시던 어머니의 구분 등이 떠올라 하마터면 꾹 참았던 콧물을 왈칵 쏟을 뻔했답니다.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구령대를 내려온 철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교실로 돌아가는 길 학교 뒷마당 화단 구석탱이에 쭈그려 앉아 훌쩍이는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철수의 시선에 밟혔습니다. 바로 동네 골목대장 덩치 영식이었지요. 머리에는 아직도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산짐승 똥밭에 구른 바지는 대충 냇가에서 빨았는지 얼룩덜룩 축축한 데다 코피 자국까지 선명한 것이, 평소에 으스대던 꼴은 간데없고 영락없이 물에 빠진 불쌍한 똥개꼴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얼레리 꼴레리 똥장군 영식이 운대요 하며 약을 올리고도 남았을 철수였지만 오늘따라 철수의 발걸음은 얄밉게 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빳빳한 새 공책을 가득 품으니 덩달아 마음의 품도 부자처럼 넉넉해진 탓일까요? 문득 어제 파출소 박순경 아저씨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삐라가 무서운 게 아니여. 동네 사람들 마음을 생채기 내고 서로 헐뜯게 만드니까 진짜 무서운겨. 철수는 품에 안은 보물 보따리에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샛노란 새 연필 다발을 쓱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쭈뼛쭈뼛 영식이 곁으로 다가가 툭 하고 깎지 않은 새 연필 두 자루를 영식이의 흙 묻은 무릎팍 위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야, 뚱땡이. 훌쩍거리지 마라. 사나이가 째질구레하게 그깟 삐라 쪼가리 땜에 질질 짜노.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영식이의 퉁퉁 부은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철수는 멋쩍게 코를 쓱 비비며 특유의 구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내 오늘 1등 묵었은께 특별히 인심 팍 썼다. 니도 맨날 몽당 연필만 쓴다고 학교에서 독사 선생님한테 조 터진다 아이가. 이거 깎지도 않은 완전 쎄삥이다. 아까 무덤가에서 내 소매치기 한 거랑 바위에서 니 코피 터진 거. 이거 두 자루로 퉁치는 기다. 알았나? 영식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샛노란 연필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쥐고는 입술을 옴찔거렸습니다. 맨날 쥐어받고 삥 뜯던 깡마른 철수가 얄미운 원수에서 졸지에 빛나는 구세주로 보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저 철수야. 내가 진짜 쪼잔했다. 아까 똥 묻은 바지로 니 깔아뭉개려 한 거 참말로 미안타. 덩치 큰 영식이가 눈물 콧물을 질질 짜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에 저만치 뒤에서 숨어보던 겁쟁이 만수마저 배를 잡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떼따마. 촌놈들끼리 시뻘건 삐라 쪼가리 주워서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이고. 이따 방과 후에 만수랑 읍내 전방 가서 뽀빠이 과자 사 먹을 낀데 니도 낄래? 대신 뽀빠이 값은 니가 내라. 또 오냐? 내 어무이 심부름하고 꼽을 쳐둔 10원짜리 동전 있다. 안에 든 별사탕은 니들 다 물어. 서슬 퍼런 이념의 찌꺼기인 삐라가 어리숙한 코올리개들을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 뻔했지만 결국 11살 꼬마들의 구수한 우정과 샛노란 연필 두 자루가 그 쓰라린 상처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낡은 교정 화단 앞 서로의 흙 묻고 상처난 얼굴을 마주보며 배시시 구수한 웃음을 터뜨리는 새 꼬마 녀석들의 찰진 우정이 빳빳한 새 공책의 첫 장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붉은 해가 꼴깍 넘어가고 동네 집집마다 저녁 짓는 굴뚝 연기가 구수하고 매캐하게 피어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텅 빈 뱃속의 배꼽시계가 천둥치듯 요란하게 울려대며 부엌문부터 벌컥 열어젖혔을 철수였지만 오늘만큼은 낡은 고무신을 신은 발걸음이 마치 폭신한 솜사탕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철수의 깡마른 가슴팍에는 덜렁거리는 낡은 헝겊 가방 대신 반짝이는 금박 테두리가 눈부시게 둘러진 교장 선생님의 친필 표창장과 빳빳하고 새하얀 새 공책 10권 그리고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폴폴 풍기는 샛노란 연필 한 타스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으니까요. 그 가슴 벅찬 온기는 11살 소년의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여 놓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살며시 삐걱거리며 밀고 마당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어제 철수가 가시던 불에 찢어먹은 바지춤을 꿰매시려는지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침침한 눈으로 바늘귀를 꿰고 계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굽어가는 어머니의 둥근 뒷모습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자 철수는 코끝이 매콤하게 찡해져 왔습니다. 어무이, 내 왔어예. 철수 왔어예. 철수의 우렁차고 기운찬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신 어머니의 두 눈이 순간 쟁반만하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철수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불쑥 내민 번쩍이는 표창장과 산더미 같은 새 학용품들을 보자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쇳바늘을 마루 밑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철수야. 이게 다 대체 뭐고? 니 혹시 읍내 전방에서 몰래 훔쳐온 거 아이가? 파출소 순경 아재한테 또 잡혀가려고 환장했나? 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술을 파르르 떠시며 낡은 앞치마 자락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가난한 산골 집안 형편에 이런 번듯하고 빳빳한 학용품 무더기를 구경해 본 적이 없으셨으니 당연하고도 짠한 반응이었지요.
철수는 해벌쭉 구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랑스럽게 가슴을 쫙 폈습니다. 도둑질이라니에 참말로 섭섭합니다. 에이. 어무이 아들 김철수가 전교에서 이북놈들 삐라를 제일 많이 주어서 구령대 위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1등으로 받은 진짜 상장 아입니까? 이거 보소 교장 선생님 금도장도 시뻘겋게 쾅 찍혀있대이. 인자 내 몽당 연필에 까맣게 침 안 발라도 되고 똥색 공책에 지우개질하다 구멍 뚫릴 일도 없어예. 그제야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신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빳빳한 새 공책의 매끄러운 겉표지를 조심스레 마치 깨지기 쉬운 조선백자나 왕비님의 비단옷을 만지듯 살살 쓰다듬으셨습니다. 어젯밤 서늘한 달빛 아래 뒤뜰 장독대 앞에서 차가운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불쌍한 철수 빳빳한 새 공책 하나만 갖게 해주이소하며 피눈물로 비손하시던 그 어미의 간절한 밤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어머니의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서 기어이 뜨거운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새 공책의 비닐 포장 위로 투명하게 번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무서운 가시밭길을 헤치고 이 귀한 걸 타왔나. 장하다 참말로 장해. 우리 똥강아지 철수가 천하에서 최고다. 어머니는 철수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짭조름한 땀 냄새가 오늘따라 그 어떤 서양 향수나 꽃향기보다 달콤하고 포근하게 철수의 어린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그날 밤 매캐한 냄새가 정겨운 호롱불 아래 앉은 철수의 책상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눈부셨습니다. 언제나 삐걱거리던 나무 앉은뱅이 책상 위에 눈처럼 하얗고 결이 고운 새 공책 한 권을 무척이나 경건한 자세로 쫙 펼쳐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부엌식 칼로 정성스레 심을 길고 뾰족하게 깎아주신 샛노란 새 연필을 오른손에 꽉 쥐자 기분 좋은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더 이상 까만 혓바닥을 내밀어 침을 바르지 않아도 억지로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꾹꾹 누르지 않아도 연필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하얀 종이 위를 달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수는 가슴속 깊은 곳까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공책의 가장 첫 번째 줄 한가운데에 아주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글씨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삐라 추억. 그 반듯한 6글자를 적고 나니 지난 이틀간의 스펙터클하고 땀내났던 모험이 마치 읍내 삼류극장의 활동사진처럼 촤르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둑어둑한 부엉이 바위에 으스스했던 공포 찢어진 반쪽짜리 삐라를 보고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했던 순간 겁쟁이 만수와의 어설프고 짠내났던 연기통신 불장난 그리고 파출소 박순경 아저씨의 따뜻했던 소뚜껑 같은 손의 위로 또 똥밭에 거하게 굴러버린 덩치 영식이와 노란 연필 2자루로 맺은 구수하고 찰진 우정까지 어른들에게는 그저 서슬퍼런 이념의 무서운 찌꺼기였던 삐라가 가난한 11살 산골 소년 철수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물질적 학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코끝이 찡해지고 뱃속이 든든해지는 팍팍한 삶의 애환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생의 진짜 값진 배움이자 우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철수의 손때 묻은 몽당 연필의 흑연 자국도 시뻘겋고 시퍼렇던 삐라의 매서운 잉크색도 모두 색바랜 아련한 예시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모진 가난과 보릿고개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았던 우리네 구수한 웃음과 가슴 따뜻한 정만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명작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로새겨져 있겠지요. 철수는 만족스럽고 개구진 미소를 지으며 하얀 공책의 다음 줄로 가볍게 연필을 옮겼습니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1970년대의 어느 따스한 봄날 콧물 훌쩍이던 꼬마 소년 철수의 눈부시게 하얀 첫 페이지는 그렇게 가슴 벅찬 희망과 몽글몽글한 추억의 이야기로 빼곡히 아주 아름답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